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을 죄송합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지금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번 반갑습니다. 어, 진짜 최근 한 3주 동안은 맨날 뭐 날씨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최근 진짜 한 3주 정도는 맨날 날씨가 따뜻해졌다, 좋아졌다 이 얘기만 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날씨가 보니까 이제 정말로 그냥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맞죠? 뭐 더 추워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 완전 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제 방송 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날도 따뜻한데 이거 왜 입냐? 목티 왜 입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대답을 하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 크로마키거든요. 진짜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너네 집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거 크로마키예요. 크로마키. 크로마키인데 다른 색상의 옷을 입으면 진짜 뭐 색깔이 제가 원하지 않는 색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옷들은 전부 다. 그래서 그 옷을 찾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 옷으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워지겠죠. 맞아요. 아마 조만간에 철쭉이랑 개나리도 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그러게요. 거의 뭐 겨울은 다 갔다 생각이 들고 이제 진짜로 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더 모으고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 누르셨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좀 몇 개만 지금 제 소리는 잘 들리죠? 제 소리는 잘 들리시죠? 그쵸? 자, 제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가 그 안내해 드린 대로 그리고 저희 방 처음에 이제 썸네일 보신 대로 조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조루. 조루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사실 진짜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내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조루예요. 물론 뭐 지난주 했던 발기부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조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조루는 그냥 말 그대로 조루 뭐냐면 이를 조자에다가 눈물 누자 그러니까 빨리 사정하는 것 빨리 사정하는 것 요걸 이제 바로 조루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빨리 사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하잖아요. 대수롭지도 않게. 뭐 너 빨리 싸잖아. 뭐 아니면 뭐 너 어제 뭐 30분 동안 했는데 뭐 29분 동안 그냥 놀았다며 1분으로 끝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루는 크게 그냥 부끄러운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이게 조루는 병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간단하게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간단하게 처치가 되는 겁니다. 약물로 처치가 되는 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시고 그럼 나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루 그러면은 SNL 같은 데서도 농담으로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지구 멸망 30분 남았는데 뭐 하고 났더니 29분이 남았네? 뭐 이런 농담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많기 때문에 조루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가장 뭐 위험하거나 좀 뭐 질병 자체가 좀 약간 난해한 그런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조루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병원을 가야 되나? 병원 안 가고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가지 않고 괜찮아지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그 조루 탈출 비법 5가지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 방송 중에 100만 뷰가 넘은 영상이라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생활 속의 지혜 그런 다룬 내용 말고 오늘은 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빨리 사정을 한다. 이걸 이제 조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리라는 개념은 도대체 얼마 만에 하는 것이 빨리일까?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5분 이내라고 합니다. 5분이라는 것은 삽입부터 사정까지. 예를 들어서 모텔 방문을 열고부터 뭐 사정까지가 아니라 정말 삽입한 순간부터 사정하는 그것까지 그게 이제 5분 미만인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5분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5분이 엄청 길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이라는 기준을 뒀지만 좀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분 미만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에는 좀 뭐랄까 너무 빨리 사정을 해서 정말로 본인이 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진짜 많은 분들의 상황을 저는 듣기 마련인데 상상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진짜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사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런 관계가 안 맞는 것들 때문에 뭐지 좀 부부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 관계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이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진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제 조류가 뭔지는 제가 대충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류의 원인이 무엇인가 요것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류의 원인은 크게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인데 오늘은 뭐 2가지만 할 겁니다. 2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습관성 조류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그냥 설명 차원에서 그냥 한번 지나갈 거고 오늘은 이제 민감성과 시민성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성과 시민성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 민감성하고 시민성 중에서 먼저 민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민감성 조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기가 민감한 거, 성기가 예민한 거예요. 성기가 예민해서 피스톤 운동 몇 번 하면은 그냥 너무 느낌이 와가지고 사정이 좀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거. 그래서 민감성 조루이신 분들이 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민감성 조루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수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민감성 조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조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오시면 이제 진동각 검사라고 하거든요. 진동각 검사.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진동각 기기인데
진동각 기기에 이 수치를 점점 올려가거나 내려가거나 요거는 이제 검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거고, 성기의 좀 일부 뭐 귀두라든지 뭐 소대 부분이라든지 성기 대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이렇게 쪽쪽쪽 대가면서 어느 수치에서 이 느낌을 느끼느냐 요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가 본인이 조루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조루입니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위이긴 하지만, 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민감한지는 체크해 보시는 것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병원에 와서 저는 이제 민감성 조루인지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방금 보여드렸던 기계들, 그런 기계들로 검사를 하게 되니까 한번 모습은 지금 보셨던 거고, 그리고 이 검사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겁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겁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아니고 그냥 피부에 이렇게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대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을 대는데 그 손가락에 약간 진동이 느껴져요. 진동. 근데 이제 손 같은 예민한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성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성기의 그 아까 그 자를 이렇게 대고 그 자의 어떤 진동을 어느 정도에서 미세한 수준에서 이제 느낌을 받는지 그걸 체크하는 검사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병원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민감성 조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민감성 조루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각 검사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진동각 검사에서 좀 예민한 걸로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뭐 아까 말했던 5분 미만, 뭐 아니면은 뭐 2, 3분 혹은 1분 미만, 이렇게 약간 구분지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시민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감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시민성이 좀 약간 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물 좀 먹을게요. 오늘 목이 좀. 그래서 시민성인 경우에는 이 진동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좀 약간 거의 약물 처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약물 처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민성 조루는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거잖아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좀 약간 조루가 좀 생기는 부분, 이게 민감성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약간 성기가 민감해서 관계를 하게 되면 좀 빨리 사정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한 번 해서 빨리 사정했고 두 번엔 또 빨리 사정했고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각하게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하기 전에 이미 너무 막 사정할 것처럼 막 흥분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걱정이 되서 위축이 되거나 그래서 좀 빨리 사정하게 되는 이런 약간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민감성인 분들이 시민성을 갖게 되게 되면 사실 술뿐만이 아니라 약물까지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물만 먹으면 심리적인 시민성 조루는 거의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수술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좀 약간 약물을 같이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이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 빨리 사정하면 어떡하지? 나 저번에도 빨리 사정했는데, 수술이 진짜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좀, 약을 먹으면서 좀 약간 좀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물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약간 마음의 위안이 있는 거야. 맞아. 나 저기 약이 있지. 요런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도 이 약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루약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조루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크게 두 가지 종류. 사실
어, 궁금한 게 있어요. 조류약과 발기부전약은 함께 요거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조류약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타폭세틴 그리고 클로미프라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이 프릴리지예요. 프릴리지. 이건 오리지널 약품입니다. 프릴리지고 그다음에 크로미프라인.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요거 네노마정을 이거 좀 많이 처방을 했었는데 이 네노마정이 좀 약간 가격도 저렴했고 그리고 효과도 괜찮아서 좀 처방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릴리지가 오리지널 약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레야지가 우리나라 국내산 카피약인데 사실 프릴리지 처음 나올 때 거의 한 2만 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많이 약을 잘 먹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국내산 카피약이 나오면서 이게 뭐 하여튼 둘 다 한 5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을 드시면서 좀 약간 조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항우울제 계열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부작용은 있습니다. 부작용인데 부작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잠깐 설명 잠깐 한번 드리면 제가 그 지난주에 발기부전 약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카피약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카피약과 짭퉁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우선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오리지널 약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리지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아그라가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비아그라가 오리지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오는 약품이다 보니까 막 개발비며 그다음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며 그걸 광고하는 거면 처음에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그냥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분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약을 베끼는 건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약을 특허를 내게 되면 그 특허를 일정 기간 동안 존중하게 해줘요. 카피약이 그동안 못 나오도록. 그래서 그 오리지널 약이 일정 기간 동안 판매를 하고 그런 특허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오리지널 약이 아닌 제네릭 요게 이제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카피약이에요. 카피약, 제네릭 요런 약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 드시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카피약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그냥 막 비아그라 적혀 있고 막 한 통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는 그런 약 있잖아요. 그런 걸 짭퉁약이라고 그래요. 사실 짭퉁 약은 아니지.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 성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지 말라고 한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약인데 그게 짭퉁 약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카피약과 짭퉁약을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자면 방금 보여드렸던 조루 약물들 있잖아요. 이 조루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항우울제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우울제 계열. 항우울제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물을 먹고 나서 좀 약간 무력감이 들기도 해요. 다음 날 정도까지 약간 좀 무력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약을 거의 한 10 몇 년 전에 처음 먹고 나서 관계할 때는 뭐 특별한 뭔가 없어서 괜찮은 약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다음날 하루 종일 무력한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무기력해가지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요건 좀 사실 흔치 않은 부작용이긴 한데 이 대부분 이 그 뭐지 조류약물의 부작용은 오심, 막 하는 거 오심, 오지럼증, 그다음에 두통, 설사, 막 속 쓰린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좀 약간 약물을 드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약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 약을 처방 받으셨던 분이 주말 지나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자기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날 응급실까지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좀 약간 드뭅니다. 드물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말했던 어지럼증, 설사, 그다음에 속쓰림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약물은 약간 용량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저용량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 좀 많이 좀 희한하게 센 걸 좋아하더라고요. 알 순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부작용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내가 진짜 좀 더 부작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 들으면서.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뭐 이 약은 뭐 설사할 수 있고 속 쓰릴 수 있고 약간 어지러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 또 한 번 설명을 하거든요. 약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또 그 설명을 또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부작용을 두 번, 세 번 설명을 해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너 설명했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약물 다 복용을 하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그냥 복용을 중단하면 그 부작용은 없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약간 잘라서 먹는다든지 이게 프렐리즈계요. 프레아즈는 60mg, 30mg 두 가지 종류. 그다음에 네노마 같은 경우에는 뭐 15mg, 30mg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반씩 잘라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약을 먹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이 조류약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우리 보통 약 그러면은 뭐 19, 30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 뭐 19, 30분이라는 것도 그냥 약을 잘 챙겨 먹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19, 30분이라는 그런 루틴처럼 외우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19, 30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식후에 먹는 약은 아니니까 뭐 관계 전에 먹겠죠. 관계 전에.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잖아요.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전에. 근데 이 약의 경우에는 관계하기 전에 2시간에서부터 6시간 전에 훨씬 미리 먹습니다. 훨씬 미리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만약에 한 저녁에 한 9시나 10시쯤에 만나서 한 11시쯤 관계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11시에서부터 한 서너 시간을 빼는 거예요. 제가 아까 2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뭐 30분이나 1시간보다는 2시간이 좋고 2시간보다는 3시간, 4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럼 4시간으로 상정을 했다면 11시 할 거야? 그러면 11시에서 4시간을 빼는 거죠. 그럼 7시에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약효가 좀 천천히 오래 가는 것이 바로 이 약의 장점이자 사실은 뭐 좀 다급하게 먹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좀 편할 수는 있죠. 근데 실컷 나 오늘 관계할 것 같아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관계를 못했네? 어떡하지?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이 약은 다음 날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한 24시간 이상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음 날까지 효과가 가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서 못하더라도 다음 날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토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다. 아까 조류약하고 발기부전제 같이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같이 먹어도 됩니다. 같이 먹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발기부전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류약은 보통 한 서너 시간 전에 먹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11시에 한다. 그러면은, 한 7시 정도에 조류약물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뭐 저녁 먹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1시간 전에 발기부전제를 드시면 좋은데 사실 발기부전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속에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약효가 좀 빨리 퍼지기 때문에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녁을 엄청 잘 먹은 상태에서 조루 약물을 먹게 되면 조금 약효가 퍼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더디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빈속에 드신다든지 좀 소화가 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먹어도 되지만 이 먹는 시간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조루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 민감성 조루, 그다음에 시민성 조루 두 가지 중에서 민감성 조루 테스트하는 거 설명드렸고, 시민성 조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어떻게 먹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작용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될까요? 잠시만요. 물 한 개 먹겠습니다. 아, 아직도 날씨가 많이 건조합니다. 그쵸? 아, 이 목이 너무 아파서 큰일입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큰일. 혹시나 여기 목 쓰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목 관리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저런 분들 있거든요. 삽입하기 전에도 사정을 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삽입하기 전에 사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민감성 조류일까요? 아니면 과민성 조류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대답 아무도 안 하는데 막 나 물어보고 막 그러고 있네요. 그쵸? 이게 삽입을 하기도 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민감성이요? 땡. 땡입니다. 요거는 시민성이에요. 시민성. 민감성은 이제 말 그대로 성기가 예민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게 삽입을 하고 나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이 약간 예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빨리 사정하는 것이 민감성이고, 좀 약간 관계를 하기도 전에 아니면 삽입을 하자마자 그러면서 약간 흥분도가 이미 최고조에 달아서 약간 사정하시는 분들은 시민성이에요. 시민성. 이런 분들은 수술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한번 오셔서 테스트 하신 분 중에서 이 진짜 그 진동각 검사라고 되게 진짜 조금 이렇게 막 진동 요만큼 가거든요. 그 진동 때문에 약간 막 사정할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삽입하기 전에도 사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성보다는 시민성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감성과 시민성과 약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은 민감성에 대해서 이 민감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부터 얘기를 할 건데, 민감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 그래서 그 중에서 수술적인 방법의 신경차단술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좀 성기에 이렇게 신경 가닥들이 있거든요. 신경 가닥들인데 여기 피부의 일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이 보이는 곳까지 안쪽에 있는 진피들을 조금씩 조금씩 벌려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려서 들어가게 되면 이 배부신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그림이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몸통에서 보는 큰 줄기가 있고 성기 밑으로 가면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좀 약간 예민하게 신경 줄기들이 좀 나뉩니다. 신경 줄기들이 나는데 예전에는 여기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성기가 너무 둔감해져서 아예 뭐 사정을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사건이 옛날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수술하지 않아요. 제가 뭐 비뇨기과에 있었던 거니까 한 12, 3년 전부터는 그때도 여기에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에 있는 신경들을 좀 눈으로 보고 좀 약간 일부 솎아주는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줄기들, 그러니까 큰 줄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지친 아주 세밀한 것들을 좀 약간 일부 솎아내면서 요쪽 부위에 예민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조루수술, 여기 보시면 신경차단술 혹은 배부신경차단술이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뭔가 되게 예민하게 좀 스킬이 되게 높게 스킬이 진짜 되게 필요한 그런 수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원장님들 중에서 좀 많이 하신 분들한테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에 속해요. 수술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길 또 꿰매기도 하기 때문에 실밥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요건 녹는 술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거의 대부분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실밥을 뽑는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많습니다. 실밥 뽑는 경우가. 근데 이 조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포경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경 수술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아까 이 절개되는 부위가 생기니까 포경 수술 안 한 성게 요것만 남는 게 좀 웃기죠. 근데 사실 웃겨서 포경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조루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경 수술은 되어야지만 조루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 조루 수술이 안 되셨다. 그러면은 조루 수술 하면서 포경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조루 수술이든 포경 수술이든 조루 수술이든 어쨌든 제가 아까 피부 일부를 절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쨌든 단독으로 하긴 어려워요. 뭐 포경하고 조루하고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당일날 하루 만에 같이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경 수술을 통해서 이 피부 껍질이 남아 있게 되면 포경 수술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피부 껍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루 수술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0% 원래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많고 오히려 남은 피부 껍질 때문에 성기를 더 민감하게 자극을 해서 훨씬 더 조루가 더 빨리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기가 이렇게 있고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가 계속 이렇게 남는 피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느낌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경 수술 없이 조루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거의 대부분 뭐 포경 수술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조루 수술만 진행을 하지만 포경 수술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포경 수술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는 자포예요. 자포라서 포경 수술 없이 조루 수술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도 보면은 껍질이 거의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경 수술을 진행을 해야 돼요. 뭐 자포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벗겨진다는 뜻이지 항상 벗겨져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포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벗겨져 있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루 수술은 이런 포경 수술과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루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조루 수술에 대해서? 조루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면 받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근데 제 주변에는 조루 수술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병원 환자로 오신 분들 말고 제 주변에 친구들, 그냥 제 일반 친구들 중에서는 포경 수술을, 조루 수술을 받은 친구가 이제 몇 명 있는데, 어, 병원에서도 그랬고 보통 한 10명 하면 7명 정도는 거의 확실히 효과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7명에서 3명 정도는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체질 따라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수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100% 완전히 조루가 해결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없을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동시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약물도 좀 같이 복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수술은 수술하자마자 효과를 보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 진짜 늦게는 한 6개월 있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조루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면 제가 이제 수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포경 수술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확대 수술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면 수술한 날은 마취했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수술할 때는 마취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수술이 끝나고 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마취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죠. 마취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막 아파요. 그럴 때 진통제를 먹습니다. 물론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항생제도 같이 먹어요. 항생제도 같이 먹고 진통제도 먹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를 먹으면은 아프다가 그냥 아프구나 약간 이런 수준.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진통제를 드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그냥 저녁 먹고 먹는 것보다 자기 전에 진통제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는 항생제를 먹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는 새벽에 발기가 되잖아요. 새벽에 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이 요런 피부를 요렇게 잘랐다가 요렇게 꼬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좀 짧아져 있기 때문에 발기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발기통이라는 게 생겨요. 발기통. 이 발기통이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자다가 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다가 깨는 경우가. 좀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자고 말거나, 아니면 발기가 되면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성기가 바로 그냥 꽁우룩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한 그날은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진통제를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래야지만 발기통을, 그렇게 그 끔찍한 발기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발기통이 없는 분도 있어요. 발기통이 없는 분은 그냥 통증을 잘 참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합니다만 발기가 잘 안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는 동안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기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발기통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잠을 잘못 잤다라는 잘 못 잤다라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뭐 그날부터는 통증 없어요. 다음날부터는. 낮에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성기에 꼬추에 통증이 있다 이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런 겨를도 없고 아픈 것도 잘 모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항생제랑 진통제랑 계속 드시다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조루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칼을 댔고 꿰맸기 때문에 이거는 실밥을 뽑으러 오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실밥을 뽑는 거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주일에서 아니 열흘에서 2주 사이,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실밥 뽑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면 되나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아니요. 일주일 만에 오시면 안 되고 열흘은 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그냥 14일에 가까운 것이 가장 좋아요. 실밥을 뽑는 거에는. 이게 특히나 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가 발기되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피부가 자꾸 떨어졌다 붙다 떨어졌다 붙다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잘 붙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2주 뒤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병원에서 설명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병원 설명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밥을 뽑으러 2주 후에 가면, 근데 2주 동안은 거의 통증 없습니다. 진통제도 2주 내내 주지 않아요. 거의 뭐 항생제도 일주일, 진통제도 한 5일 정도? 그렇게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좀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약간 약을 세게 쓰시는 원장님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을 길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2주 후에 실밥을 뽑으면 우와 날아갈 것 같아. 실밥 뽑았으니까 나 이제 하러 가야지. 안 돼요. 그러면은 언제 하느냐? 실밥을 뽑고 나서도 2주 후부터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이겠죠. 4주가 되니까 수술한 날부터 4주 후부터 관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관계를 할 수가 있어. 오이에 신났어. 나 이제 그러면 조루 탈출. 아니라고 그랬죠. 보통
수술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수술하신 분 절반 정도는 바로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서서히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고 나서 바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 그 관계하시기 시작한 것부터 한 6주 정도는 지나야지만 서서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4주에서 6주. 그 또 이제 2달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조류약도 같이 처방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류약을 처방을 해서 이건 수술의 효과인가? 약물의 효과인가? 이게 모를 때까지 이게 양 천천히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아까 6개월 정도 뒤에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효과를 나중에까지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는 좀 늦게라도 이 조루 수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민감성 조류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었고, 이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었고, 남은 거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막 성기에 칼로 찢어야 되고 뭐 그것도 꼬매야 되고 수술하고 관계도 한 4주 있다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야.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뭘 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 바로 필러입니다. 아까 제가 수술 같은 경우에 조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신경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잘라낸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을 잘라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필러는 뭐냐면은 이 신경을 덮는 거예요. 신경을 이렇게 위에서 덮는 거. 액체로 되어 있는 필러를 이렇게 위에서 덮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바늘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란 말이죠. 시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덮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위에 진피로도 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티링으로도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러는 수술하기 싫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아프기도 싫고 관계 늦게 하는 것도 싫어. 시술 같은 아까 수술은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길면 한 40분 정도. 근데 필러는 길어봤자 20분, 뭐 짧으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 짧다는 건 뭐다? 회복도 빠르다. 회복이 빠르다는 것은 진통제는 잘 안 줘요. 안 아프니까. 근데 뭐 달라면 진통제 주고 혹은 뭐 타이레놀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항생제도 한 뭐 3일에서 5일 짧게 먹습니다. 왜? 칼로 되지 않고 그냥 주사 바늘로 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도 일주일이면 돼요. 아까 조루 수술 같은 경우에는 4주, 한 달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시간을 들이기도 싫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싫어. 그리고 밤에 잤는데 난 발기통 오는 것도 싫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필러로 합니다. 필러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불편한 것들을 거의 뭐 문제 없이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조루 수술,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루하고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담을 하시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비싸죠.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좀 약간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상담실장으로서 이제 병원에 근무해 보면 이 병원은 이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장이 진짜로 필요해요. 진짜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잘한다, 뭐 제가 뭐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저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수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만큼 또 말씀을 또 조리 있게 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고 그분에게 맞는 걸 추천까지 해주니까 확실히 병원엔 상담실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환자로 왔을 때 좀 설명을 잘 해주시는 상담실장이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얘기했었잖아요. 습관성 조류가 뭔지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뭐 잠깐 설명을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습관성 조류는 뭐냐면은 그냥 뭐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습관적인 조류인 거예요. 습관적인 조류. 이게 좀 약간 잦은 자위를 하다 보면 우리 자위의 목적은 그냥 빨리 사정하고 다른 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자위를 통해서 사정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가 막상 관계를 하면 빨리 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보통 20대 초반에 좀 많이 생깁니다. 첫 관계를 갖기 시작할 때 그때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왜냐면 그전까지 자위밖에 못했으니까 그러다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자위하던 습관처럼 그냥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약간 여러 번 관계를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성 조류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조루 말고 지루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요거는 사실 병원에서는 조루는 어떻게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분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지루는 이만큼 다양한 얘기는 없어요. 이만큼 다양한 얘기는 없고 약물도 없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저한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상담을 하는 것이 제 임무니까 제가 또 이제 성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루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둔감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예민해서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그냥 좀 방법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삽입을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삽입을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삽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삽입 타이밍을 최대한 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어차피 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남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 이렇게 빵 터지는 건데 여기서부터 삽입을 하면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른 거 하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때 이제 삽입을 해서 조금 약간 사정하는 타이밍을 좀 빨리 땡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요건 그냥 스킬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좀 지루이신 분들이 관계하면서 계속 나 사정 빨리 못 하니까 뭐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다음 어떻게 하지? 계속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정이 더 느려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루이신 분들은 좀 삽입하는 타이밍을 좀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관계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약간 포커스 빡 해가지고 좀 거기에서 좀 흥분도를 높여가지고 관계하는 방법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추천하자면 본인이 좋아하는 체위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또 열린 세상이니까 좋아하는 그런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르들을 빨리 찾아서 본인의 취향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되셨습니까? 나 어쨌든 항상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도 지금 방송 제가 한 50분 정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좋아요를 좀 많이 누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조금 더 빨리 혹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기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도 아직 제가 편집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방송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옆에 분들한테 좀 많이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